오늘은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 절정 부분과 결말 부분, 이 결말 부분이 너무너무 베리매니 마차게 짧아가지고 묶어서 가겠습니다. 절정 부분의 주제는 허생이 이완에게 북벌론의 허구성과 집권층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결말 부분은 허생이 사라지고 없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박지원의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청나라를 사신으로 갔다 와서 쓴 일종의 기행문이거든요. 그 기행문 안에 옥갑야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 안에 실려있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열하일기, 그 다음에 옥갑야화, 그 다음에 허생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뭐 액자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시험을 본다든가 할 때는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다라고 하는 배경 지식으로만 보겠습니다. 다음, 주인공 허생을 통해 관념적 유교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당시 시국, 정치, 사회 현실에 대한 방안과 같은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허생이 매점매석으로 부를 취득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취약한 경제구조, 경제현실을 비판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지배계층을 대표하는 이완을 등장시켜 실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대부 계층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하면서 현실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정부터 볼까요? 자,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왜? 앞에서 이완이 안 돼, no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허생이 열이 받은 거야. 그래서 허생은 이완이 자신의 계책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크게 꾸짖습니다. 이것은 이완 역시 너는 좀 괜찮은 놈, 너는 좀 깬 놈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당대의 지배층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사대부? 니들은 도대체 뭔데? 이러는 거죠. 왜? 안 된다고만 하고 뭘 하겠다는 소리를 절대로 안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허례허식의 얽매인 사대부에 대한 비판을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허생은 실천적이고 비판적인 지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이때 오랑캐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조선이죠. 조선 땅에서 태어나 사대부라고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자, 청나라에 대한 사대부들의 우월감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동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옛날부터 동쪽에 있는 오랑캐, 중국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의복은 흰옷을 입었으니 우린 백이민족이니까 그것이야말로 상을 당한 사람, 죽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서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이건 뭐예요? 그렇죠, 상투죠. 남쪽 오랑캐 어디 외구 외놈들의 습속에 지나지 못한데, 이건 좀 오바다, 선을 넘었다. 어쨌거나 간에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자, 이완이 얘기했죠. 예법을 지키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야, 니네들이 호복 못 입는다고? 야, 흰옷 입는 거 이건 상인이나 입는 거야. 뭐 변발 못 하겠다고? 야, 상투는 뭐 별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완이 말한 사대부의 예법을 비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번호기는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번호기, 자, 중국의 역사적 인물이죠. 무령왕은, 이때 무령왕은 신라 때의 무령왕이 아니라 중국 때에서의 무령왕이에요.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라고 해서 역사적 인물을 인용하여 뭐하고 있습니까? 자,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실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대명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 일종의 뭡니까? 북벌론을 외치면서 그까진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뭐 상투죠. 형식의 얽매인 태도예요.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고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전쟁을 해야 할 판국에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아. 역시 마찬가지로 형식에 얽매인 태도, 이런 걸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전쟁을 하겠다면서 전쟁 준비는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친명배청 정책과 북벌론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니네들 솔직히 하고 싶지 않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했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였어요? 그렇죠. 인재등용, 그 다음에 부패척결, 그 다음에 문물교류를 통한 부국강병. 이 세 가지를 들었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신임받는 신하라고 하겠느냐?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서리법을 사용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야. 야, 이거는 세게 나가네요. 그죠? 무능한 지배층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고 했다.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어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야, 진짜 어영대장이라고 하면서 대장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간이 작아요. 어쨌거나 간에 명분만 중시하는 집권층의 행태에 대해 격분하는 허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결말 봅시다. 이튿날 두둥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누가 이완이 집이 텅 비어있고 누구네 집이 텅 비어있고 허생의 집이 텅 비어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이렇게 끝나요. 썰렁하죠. 자, 이런 걸 우리는 설화적 결말이라고 하고요. 열린 결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설화적 결말, 열린 결말을 통해서 암시와 여운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결말이라든가 아니면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일반적인 고전소설과는 좀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결말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 이거는 홍길동전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홍길동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해서 저 산으로 올라가서 그냥 뭐합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서 활빈당 두목이라서 빠라바라바 하고 나와가지고서나 탐관오리들을 다 쳐부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그렇죠. 율도국에서 나라를 세워요. 완벽한 결말 구조를 갖추죠. 그랬더니 그 작가인 허균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모를 꾀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차명을 당합니다. 물론 홍길동전 때문에 차명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지원이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군주국가잖아. 왕정국가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허생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완을 진짜 목을 치면 자신의 신변에도 썩 좋은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끝을 맺은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러한 결말의 특징은 설화적 결말이요, 열린 결말이요, 암시와 여운을 주고요, 일반적인 고전소설과는 차별성을 지니는 결말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결말 끝! 뭐예요? 허생이 종적을 감춤. 이러면서 박지원의 허생전은 끝을 맺습니다. 자, 이 절정과 결말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뭐야? 번욱이하고 무령왕에 대한 얘기예요. 중국 역사적 인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번욱이라는 인물은요, 원래 진나라 장수예요. 원래는 연나라로 망명을 하고요. 진나라 장수였는데 연나라로 망명을 하니까 진나라가 빡친 거야. 열받은 거야. 그래서 연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진나라에서 연나라를 망명했다는 건 진나라가 싫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번욱이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진나라에 대한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무령왕은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생활이 간편하고 군사훈련에 적합한 호복, 한마디로 뭐야? 오랑캐 복장이죠? 청나라 복장, 오랑캐 복장으로 개혁을 해서 부국강병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화를 버리고 문물을 버리고
오히려 좀 더 실용적인 문물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걸 대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번호기와 무령왕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체면을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실리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이루려고 노력했던 인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열린 결말이죠. 자, 이 열린 결말은 허생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급진적이었던 것을 암시하며 허생의 이인다운 풍모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 절정 부분과 결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